고 강남 서초 지역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장단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 인상에서 가장 중요할 수 있는 5개월의 시간이잖아요. 그쵸? 그 시간을 어떻게 좀 활용하시면 내년에 좀 같이 행복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켰습니다. 네. 네, 다시 인사를 드릴게요. 저는 미래로 컨설팅 김은영 원장이고요. 오늘 이제 고등학교 선택부터 지원 전략까지 해서 제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 한 10가지 주제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물론 학교 선택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학습적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10가지 짚어드릴 테니까 오늘 가셔서 또 아이랑도 조금 얘기를 많이 나누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실시간 또 이렇게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현장 설명에 오신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궁금하시면 그때그때 질문해 주시고, 사실 오늘 귀한 시간 내셨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시는 시간이어야 되잖아요. 그때그때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거고요.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 중간중간 체크를 하고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아까 초반에 저는 지금 대부분 대치동 지역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어머님들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조금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도대체 초등학생 어머님들은 뭘 갖고 컨설팅을 하나요? 이제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다른 어머님들은 뭘 궁금해 하시나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그럼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나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제가 최근에 받았던 질문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한테 상담을 오시는 어머님들, 아이들의 가장 최하 연령은 7세입니다. 7세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이제 중학교 3학년 어머님들까지 주로 상담이 집중되고 있는 기간이고요.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초등학교 한 5학년 학생들 이상이 가장 많았어요. 우리 어머님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5학년, 6학년 쯤 되면 고민거리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뭐 수학을 얼마나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최근에는 코로나 이후에 나타난 가장 특성 중에 하나가 정말 저학년 어머님들의 관심사가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 그래서 7세 어머님들이 저한테 오셔서 뭘 물어보시냐면 최근에 정보가 너무 많아요, 선생님. 사실. 그런데 그 중에서 뭐가 진짜인지도 모르겠고 이 엄마한테 물어보면 이게 맞다 그러고 저 엄마한테 물어보면 저게 맞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시기별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에 중점을 좀 많이 둬야 되는지, 또 어떤 학원을 보내면 좋은지 이거를 아예 다 정리를 해주시면 아이 고생 안 시키고 저도 고생 안 하고 싶어요. 이게 이제 7세 어머님들의 가장 큰 궁금증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정도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그때 관심을 가지시는 주제들은 10명 중에 8명 정도는 의학계열 진학. 아직은 꿈을 꿀 수 있는 시기죠. 그쵸? 그래서 그때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되시고, 또 강남 지역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이쪽 지역에 좋은 학교들이 많으니까 이 지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조금 그 외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국제중에 대한 선호도도 되게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국제중 진학에 대한 어떤 장단점, 우리 아이랑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시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3 어머님들은 뭐 사실 뻔하죠. 자사고, 일반고 뭐가 제일 우리 아이한테 적합할까? 또 자사고 중에서는 그러면 어떤 학교가 우리 아이한테 좀 유리할까? 우리 아이는 어느 학교에 보내야 우리 아이의 장점을 좀 살려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최근에 가장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조금 비슷하신가요? 지금 우리 어머님들이 갖고 계시는 궁금증과. 그래서 이제 오늘 저 질문에 대한 어떤 답변, 그리고 저한테 상담을 오셨을 때 가장 많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몇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제가 갖고 있는 팩트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료 조금 잘 안 보이시면 이렇게 배부해드린 그 자료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유튜브 시청하시는 우리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센터 홈페이지에 예쁘게 아마 우리 원장님이 올려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자료 보시면서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오늘 아까 어머님들께 10가지 전략을 드릴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10가지 전략을 앞으로 5개월 동안 충분히 잘 진행하시면 4월 말에 있을 중간고사에서 웃으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전략으로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바로 고등학교 진학 전
진로 방향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상담 진행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주제 중에 하나가 고교학점제예요. 이제 중학교 3학년 그리고 중학교 1, 2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약간의 변화들이 생기죠.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지금 중3이고 둘째 아이가 중1이다. 혹은 중3이고 초등학교 6학년이다. 이렇게 되면 이 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또 입시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중학교 올해 기준으로 중학교 2학년 이하의 입시가 8월 말까지 확정돼서 발표가 됐어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지금 사실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사실 9월까지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학부모님들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셔야 될 주제는 저는 사실 고교학점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중학교 2학년이든 중학교 3학년이든. 근데 제가 상담하다 보면은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교학점제는 2025학년도부터 전면 시행이니까 2024학년도에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는 우리 아이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게 아닌가요? 라는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런데 현재 고등학생 아이들 중에요. 이미 90% 이상이 이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중학교 2학년 아이들부터, 올해 중학교 2학년 아이들부터는 이제 그 내신을 반영하는 방법이 선택 과목들이 모두 다 절대평가냐 아니면 이제 중3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발표가 됐죠. 중3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선택까지는 등급제 적용하겠다라고. 그러니까 그 차이만 있을 뿐 지금 현재 고등학생 아이들도요. 고1 때까지는 모든 공통 과목을 듣고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부터는 학교에서 이렇게 자, 네가 듣고 싶은 과목 선택 수강해 신청서 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때문에 고등학교 진학 전에 아이의 진로 방향성이 결정이 되셔야 이런 것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진로나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해서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되게 많이 알고 계실 거고, 그렇죠? 지금 중3 아이 중에서 혹시나 아직은 이게 이 친구가 지금 뭐 자연계인지 인문계인지, 자연계 중에서도 의학 계열인지 뭐 공학 계열인지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이 조금 아직 결정이 되시지 않았다면 동안 이 부분에 대한 준비들을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제가 첫 번째 사실 드리고 싶었던 전략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과목을 수강을 해야 되나요?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공부 많이 하셨다. 어떤 입시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셨다는 부분들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상담 오셨을 때 우리 아이가 이 계열 전공을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떤 과목들을 들어야 좀 유리하나요? 이제 이런 얘기들에 대한 질문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아까 이제 첫 번째로 제가 드렸던 것 중에서 방향성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드리는 내용이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려면 대학의 학과 안내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요즘에는 정보가 너무 많이 공개되는 세상이라서 대학의 학과 홈페이지만 들어가셔도 학과별로 어떤 내용들을 하는지 어떤 계열로 진출을 하게 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실 정보가 다 많이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바뀌어도 괜찮아요. 올해 정하고 내년에 정했을 때 변동이 생기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을 하지 마시고 일단은 아이랑 같이 조금 앉으셔서 자, 네가 전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학과가 어떤 학과인지 이게 결정이 돼야 어떤 과목을 수강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앞에 보시는 화면에 제가 요거 지금 보여드린 자료가 뭐냐면 인근에 있는 자사고에서 2024학년도 2학년이 진학을 할,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죠.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여름방학 시점에 내년에 어떤 과목을 들을지에 대해서 신청을 하세요라고 주어진 안내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정해져야만 학교에서 그 과목을 개설할지 개설이 안 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하다못해 교과서 배부도 그거에 따라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해 안에 진로 방향성 그리고 흡적 가능하다라고 하면 어떤 학과에 진학할지도 결정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학과가 결정이 되면 그 다음번에 체크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각각의 상위권 대학들이 발표한 교과 이수 가이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에서 뭐가 있을까요? 자, 의료학과에 오려면 제가 얼마 전에 패션 디자인 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의 상담을 했어요. 중학교 3학년. 여기 압구정중 친구였던 것 같은데. 의료학과에 진학을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의료학과 이 학과가 아이 생각에서는 그렇게 수학, 과학에 대한 역량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해요.
근데 이제 이 서울대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우리 학교에 오고 싶다라고 하면 적어도 화원생원은 기본적인 권장 과목이고 그 외에 필수적으로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과목들이 화투생투까지는 들었으면 좋겠다. 이 자료들을 가지고 아이랑 상담을 했을 때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는 디자인을 하고 싶었던 사람인데 이런 과목들이 이렇게 중요할지 몰랐어요. 사실 이게 가이드라고 주어진 거지만 그냥 들으세요 하는 걸까요? 아닌 것은 우리 어느 정도다. 이 친구가 평가받게 될 점수가 달라지겠죠. 그게 세 번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교과 평가제예요. 이미 서울대에서는 아이가 고등학교 때 어떤 과목을 수강했는지에 따라서 2명의 면접관들이 평가를 하고 정량평가를 합니다.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 또 이 과목에 대해서 이 친구가 정말 실질적으로 열심히 학습을 했는지에 대해서 평가해서 점수에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수시 학종에 반영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최근 10년 동안 굉장히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전공 적합성이다, 진로나 적성에 따라서 고등학교 때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게 수시 학종에 반영이 되겠구나라는 생각까지는 하긴 할 수 있으나 문제는 어떻게 돼요? 정시에도 이제 이 성적들이 반영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고려대학교의 2024학년도 정시의 교과 우수전형 학생부 점수, 교과 점수가 반영이 됐던 예시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시라고 하면 수능 점수만을 중심으로 사실 학교에 진학을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최근에 많이 뉴스에 접했지만 수능을 가지고 선발한 상위권 대학의 아이들이 어떤 문제점이 생긴다고 하죠? 1학년 지나고 나면 많이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수능 점수만을 가지고 선발을 했더니 이 친구들이 본인의 어떤 진로나 전공과 무관한 점수 맞춰서 사실 우리 학과에 오는 친구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렵고 힘들게 뽑아놨더니 1학년 지나고 나서 사라지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겠다. 이건 너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낭비다. 그래서 정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정말 우리 학교에 오고 싶었던 친구, 우리 학과에 오고 싶었던 친구인지를 확인하겠다라는 절차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런 움직임이 2023학년, 2024학년도에 서울대 고대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제가 아까 중학교 2학년 이후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더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영이 더욱더 강화가 될 거다라는 거 생각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략으로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 진로, 그리고 적성, 그리고 가능하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가 진학하고 싶어하는 학과, 그리고 그 진학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과목,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 향후 5개월 내에 분명히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 말씀을 조금 드렸고요. 네 번째로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아이에게 적합한 학교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 여기서의 포인트는 당연히 내 아이겠죠. 그렇죠? 가끔 아이에 대한 어떤 다른 정보 없이 선생님 현대고가 좋아요? 압구정고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런 사실 어떤 아이에게는 현대고가 적합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아이에게는 압구정고가 적합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아이의 현재 내신 성적, 그리고 성향, 선행심화가 준비됐던 정도, 그리고 저는 사실은 과목별 강점과 약점까지도 분석을 하고 학교를 권유드리려고 하는 편이에요. 네. 그렇죠. 네네. 굉장히 어머님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셔서 제가 감사드려요. 이 고요한 분위기는 저도 되게 사실 힘들거든요. 자, 이제 여기 어머님이 한번 이제 시작을 하셨으니까 다른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그때 질문해 주시고,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모르는 거는 옆에 어머님도 모른다라는 거. 그러니까 같이 알고 가자. 이게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는 시간이다라는 거. 이제 그런 얘기들을 조금 하고요. 그런데 제가 사실 이제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어느 학교가 더 유리해요? 어느 학교가 실적이 더 좋아요? 이제 최근에 제일 많이 하시는 얘기들이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사실 제가 봤을 때
이 강남 서초 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고 그리고 자사고 모두 수시 경쟁력은 비슷해요. 저희는 주로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요 정도 점수를 갖고 오면 요 대학을 권유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물론 그게 뭐 전국 단위 자사고 그리고 뭐 일반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기준선이. 그런데 강남 서초 지역의 일반고도 굉장히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학교 자체가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사고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 지역의 어떤 일반고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의 어떤 수시 경쟁력이 어떤 손해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조금 접어두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최근에 상담하다 보니까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랑 상담을 하게 되면 대부분 아이들이랑 어머님이 같이 오세요.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 아이와 상담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어머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그냥 겉의 얘기들만 이렇게 훑고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성향이 뭔지, 장점이 뭔지, 지금 현재 고민이 뭔지를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아이랑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랑 최근에 상담을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앉자마자 저한테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선생님 저 이쪽 지역에서 정시에 유리한 학교가 어디인지 알고 싶어요 라는 질문을 해요. 중학교 2, 3학년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막 웃어요. 왜 정시에 유리한 학교를 선택하고 싶어 라고 물어봤더니 저희는 뭐 수시로 진학을 하기에는 이쪽 지역은 되게 힘들다라고 하고 또 제가 해보니까 제가 내신이 그렇게 잘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얘기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요. 맞는 얘기일 수 있으나 네가 정시로 진학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면 일단 너의 경쟁 상대는 누구겠어요? 삼수생이다. 네가 그 N수생이랑 붙었을 때 수능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다. 사실 수능은요. 시간 투자를 많이 하고 많은 문제를 접해보고 하다 보면 점수가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재수생들이 많은 거고 사실 뭐 작년에 보면 저는 오수에서 치대 간 아이도 봤거든요. 이게 이 지역 정서이고 상황이에요. 오수면 어때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처럼 뭐 어떤 아이들도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수에 대한 어떤 부담감 내지는 거부감 많이 안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보면 일단 재학생들에게 가장 유리한 카드는 수시로 진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드를 아직 5개월 남은 이 시점에서 벌써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정시로 진학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우리 아이에게 정말 극단적으로 유리할지는 사실은 알 수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이가 벌써 지금 이제 중2, 중3 되는 친구들이 벌써 나는 정시로 진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아이는 느슨해질 수밖에 없어요. 고등학교 1학년 끝나는 시점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해당 학교에서 내신 성적 확보하시고 여러 가지 학교 활동들 통해서 서류 부분들 잘 구성을 하시고요. 정말 정시에 더 많은 시간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은 고등학교 1학년 끝나는 시점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얘기를 가장 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 인문계열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최근에 상당히 많이 와요. 그러면서 걱정을 되게 많이 합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다 공부 잘하면 이과 가야 된다라고 하던데 그저께는 엄마, 아빠, 아이 같이 상담을 오셨는데 아빠가 우리 아들은 그냥 인문계열 진학을 시키려고 그래.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친구분들한테 하셨더니 그 친구분들이 너 진짜 세상 모르는 소리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버님한테 막 이제 뭐라고 걱정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족이 상담을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인문계열 진학이 무조건적으로 아이한테 적합하지 않을까요? 라는 걱정.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외고를 목표로 하고 있는 친구라서 외고로 진학을 시키게 되면 정말 딱 인문계열로 확정이 된다라고 하던데 이걸 보내지 말아야 될까요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이 하세요. 혹시나 오늘 오신 학부모님들 중에서 우리 아이가 성향적으로 인문계열 진학을 조금 선호를 한다 라고 하신다면 저는 사실 지금 수치적으로 보셨을 때
외고만한 선택지가 없습니다. 들도 사실 2인근 일반고 자사고랑 비교할 거 없이 외고들이 지금 월등하게, 이건 사실 팩트잖아요. 그쵸? 정시는 아까 어머님 질문하셨듯이 재생 포함이기는 하나, 수시실적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다 재학생들 중심으로 학교에서 만든 실적이기 때문에 인문계열고를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뭐 보낼까요 말까를 고민하실 상황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합격을 시키실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많이 이제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러면 아이가 갖고 있는 내신 성적은 요만큼, 서류에 대한 경쟁력은 요만큼인데 어느 학교에 지원을 해야 합격 가능성이 높을까요를 중심으로 움직이신다는 거. 사실 인문계열에 진학을 하는 학생들이 일반적인 강남 서초 지역의 자사고나 일반고로 진학을 하시게 되면 사실상 불리함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1학년 때 인문계 자연계 통틀어서 내신 산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연계 최상위권 아이들만큼 수학과학 부분에 있어서 성적에 대한 경쟁력이 없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제 또 2학년 진학을 하고 나면 과목별로 선택 과목들을 수강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쪽 지역에 인문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다 보니 그 선택 과목을 수강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숫자가 적어질 수 있다. 근데 지금 중3 학생들까지는 일반 선택 과목들까지는 아무래도 등급제로 적용이 되시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불리함을 가지실 수는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가능한 지금 상황이다라고 하시면 인문계열 진학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외고라는 선택지 굉장히 최적화된 선택지다라는 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이제 이렇게 대략적인 얘기를 드렸고,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3가지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고등학교 선택 상담을 했던 사례는 강남권 남학생,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 저에게 어머님이 상담 전에 문의를 하실 때 어떤 하셨냐면, 우리 아이는 내신 성적을 굉장히 꼼꼼하게 관리하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엄마와 가족 간의 어떤 유대감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까운 일반고 보내서 아이가 이제 이런 갖고 있는 강점들을 살려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자사고 진학을 해보는 게 어떠냐고 권유를 하셔서 혼선이 온다. 어떤 학교가 이 아이에게 최적화된 학교인지에 대해서 조금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상담 요청들을 하시게 되면 이 친구의 사전 자료들을 받아요. 학생도,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선행심화 학습을 한 과목별 어떤 학습 상태, 이런 것들을 받아서 분석을 하고 아이와 어머님이 같이 오셨을 때 아이의 성향적인 부분이나 어떤 심리 상태나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친구 학생부를 살펴보니까 3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 전 과목의 오답이 없이 관리를 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극상위권인 아이죠. 사실 최근에 이제 이쪽 지역의 중학생들 내신 같은 경우요, 과목별로 90점 이상, 그러니까 A등급을 갖고 있는 아이들의 비율이 최소 30%, 많은 경우는 뭐 40~50%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학교 내신 성적이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저는 이렇게 그냥 제 표현으로 하면 펌프질 돼 있다.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 있는 구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사실 드리고 싶거든요. 아니 이렇게 해서 내신 성적을 중학교 때 다 A를 줬으면 고등학교 1학년 성적도 그렇게 주던가, 당장 나는 90점 이상이야 라고 해서 A를 갖고 있어서 안심을 했는데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난 똑같은 점수를 받았어요. 90점. 근데 사실 90점 받게 되면 뭐 3등급 이상 뜨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사실 3등급 가지고 저희 같은 사람한테 상담하시게 되면 사실 원하시는 대학서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90점인데 중학교 때까지는 A야 잘했어 라고 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딱 1년이 지나서 동일한 성적을 갖고 왔을 때 이러한 어떤 결과치들이 나오니 아이들에게 이제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가장 안 믿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중학교 내신 성적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전 과목 내신을 거의 올백 수준으로 관리를 했다라는 것은 내신에 대한 관리 어떤 역량이 있다는 거죠. 남자친구인데 이제 등치도 이렇게 크고 느린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아이랑 상담을 하니 너는 어떻게 준비를 했어? 기말고사를?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저는 내신 기간에 한 달 동안 학원 안 다니고 집에서 혼자 준비를 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쪽 지역에서 상담했을 때 흔치 않은 사례예요. 본인은 평상시에는 국어, 영어, 수학 학원을 다니지만 내신 기간이 됐을 때 학원에 가는 것은 사실 조금
의아하다. 왜 다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러면 너 어떻게 공부를 하니?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를 하니?라고 물었더니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교과서를 5번 정도로 복사를 한대요. 내신 이제 한 달 정도 앞두게 되면. 그리고 거기다가 본인이 화이트 칠을 해서 빈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 시도를 할 때는 이제 중간중간 단어 중심으로 외워서 체크를 해보고, 마지막에는 거의 백지 상태가 됐을 때 본인이 써보는 쪽으로 공부를 하고, 문제집 한두 권 정도 그냥 평가 문제집 이런 것들 풀고 시험을 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흔치 않은 케이스죠.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얘기, 그 다음 얘기가 더 재밌었어요. 근데 저는 친구들이 시험 기간에 자습서로 공부를 제일 먼저 시작을 하는데 그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선생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습서를 보면 우리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은 내용들도 되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쓸데없는, 본인 기준에서는 내신에 쓸데없는 공부들을 하는 것 같은데 친구들은 다 그걸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교과서에 필기되어 있는 내용이 가장 공부하기가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이게 핵심이죠. 이 친구 평상시에 수업을 굉장히 열심히 듣는 친구인 거예요. 선생님들 수업이 너무 재미있대요. 본인은 선생님이 설명하신 내용들 다 꼼꼼하게 받아 적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시험 기간 한 달 동안 준비를 해서 이 정도의 결과물을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이제 저도 고민이 시작이 됐어요. 그럼 이 친구에게 최적화된 학교가 어느 학교일까? 그리고 이제 물어봤죠. 그럼 너는 스트레스는 어떻게 풀어? 라고 물어봤더니 본인 터울이 되게 많이 나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학교 갔다 와서 남동생이랑 노는 게 제일 재밌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래요. 이 친구는 지금 내신 최상위권 수준으로 관리를 할 만한 역량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가족들에게서 얻는 심리적인 어떤 안정감이 굉장히 큰 친구예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 우수한 어떤 학교 생활의 역량을 보이다 보니까 담임 선생님은 욕심이 나셨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 이렇게 인근에 있는 자사고를 가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권유를 하셨던 걸로 짐작을 해요. 근데 저는 이 친구에게 그냥 기존의 계획대로 인근에 있는 이응 일반고 진학하자라고 결론을 내줬어요. 학생들이나 어머님들이 가장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 공부를 조금 잘하는 친구들은 자사고를 보내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일반고를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라고 여쭤보면 자사고 가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 속에서 우리 아이가 내신이 좀 불리함이 있을 수 있고 거기서 치일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각각의 일반고에는 각 중학교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 그런 성향의 아이들, 내신 극상위권 수준의 내신을 정말 잘 관리할 수 있는 친구들이 다 일반고를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친구들끼리 어떤 경쟁, 그리고 이제 당연히 중위권은 사실 많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하위권 친구들, 이렇게 분포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조금 내신 같은 경우 그 정도까지 관리를 할 만한 역량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조금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일반고보다 자사고의 어떤 선택이 조금 더 많은 어떤 그 선택지들을 좀 드릴 수 있다라는 거. 대신 이런 케이스의 친구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재학생들한테 가장 수월하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은 수시로 활용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친구다라고 하면 일반고 보내시고 대신 제가 그 아이들에게 이러한 다짐을 받습니다. 일반고 진학을 해서 네가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장점은 내신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학교의 어떤 추천을 받아서 대학에 가는 길이다. 그런데 만약에 네가 여기를 가서 지금 현재의 내신선이 무너져 버린다면 너는 어떠한 장점도 얻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일반고를 권유하는 어떤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네가 일반고에 진학을 했을 때 현재 수준만큼의 내신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다짐을 받고 보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사례. 두 번째 사례는 관건의 중3 여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 압구정고, 현대고, 반포고 진학에 대한 고민을 조금 했고 이 세 개 학교 중에서 가장 나에게 적합한 학교들을 좀 제안해 주세요.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상담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전 과목이 90점에서 95점 사이의 내신을 확보하고 있었어요. 제가
평가할 때 이런 친구들 제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신이 가장 애매한 친구들. 아주 극상위권 수준의 내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한 친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에 대한 어떤 전략이 정말 섬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 잘못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까지 내신이 그런 친구들만큼 잘하진 않으니 일반고로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그 학교에 갔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신 최적화형 친구들에게 당연히 등급이 밀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자사고 쪽으로 권유를 조금 했는데 각각의 학교별 어떤 장점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자사고 현대고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수시 경쟁력도 갖고 있고 만약에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나중에 이제 수능에 대한 어떤 대비도 좀 가능하다라는 어떤 전반적인 장점을 갖고 있고요. 압구정고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니까 당연히 내신에 대한 어떤 경쟁력, 내신 성적을 잘 확보한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사고든 일반고든 수시로 진학할 수 있는 어떤 선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 교과, 종합 이런 얘기 하는데 현재 다른 어떤 비교과 활동들이 굉장히 최소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고등학생들 어떤 내신 성적을 갖고 이제 최근에 수시 처리였으니까 상담을 할 때 결과적으로 90% 기준으로 보는 것은 내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등급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자사고 일반고를 판단을 하시는 게 맞고 만약에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물론 앞으로 1년을 노력은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현재 아이의 어떤 성향이나 상황이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어머님들은 차선책도 사실 갖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말 정도의 상황을 보고 정시 쪽에 조금 높여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신다면 자사고 진학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선택지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반포고, 뭐 서울, 경기, 반포 이제 이런 이른바 우리가 과학중점 학교. 사실 그렇게 권유를 드리진 않습니다. 특정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특정 아이들이라는 거는 수학, 과학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심화학습 역량을 굉장히 잘 갖고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사실 과학중점학교에 진학을 해서 그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어떤 서류들도 잘 구성을 할 수 있고 해서 유리함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 특히나 우리 아이가 인문계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은 다 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수학과학, 심화학습 역량에 대해서 좀 잘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 불리함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과중은 사실 그렇게 특정 집단을 제외하고는 크게 권유를 드리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여러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이제 현대고 진학을 권유를 드렸고요. 그러면 현대고라는 학교가 제가 가고 싶어요 한다고 해서 다 받아주는 학교도 사실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뭐가 있냐면 이 친구가 현대고 지원을 했을 때 합격 가능성은 대체 어느 정도인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사고 진학을 권유를 드릴 때 가장 강조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원을 하면 무조건 합격하셔야 됩니다. 라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얘기긴 한데 예전처럼 한번 지원을 경험으로 해본다던가 이렇게 하실 생각이면 그냥 접으시고 일반고 보내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사실상 자사고 진학에 대한 어떤 준비 과정이 그렇게까지 수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당연히 자사고 현대고 진학을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제가 처음으로 보는 것은 이 친구의 학생부예요. 그래서 이 친구의 학생부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혹시나 이제 결격 사유가 없는지 학교에서 판단을 했을 때 이 친구가 불성실하다라고 보여질 만한 어떤 내용들이 없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최근에 학생부 보다 보면 어머님들은 사실 1학년, 2학년 때 특정 어떤 학교를 목표로 하시지 않은 이상은 그냥 통지표 정도 보시고 나이스 들어가서 계속 체크하시는 경우 많지 않아요.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이랑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뭐 꼭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확인하시는 케이스들이 있지만 사실 중3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라고 하신 어머님들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학생부의 내용 중에 어머님들이 상상하시지 못하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 제가 봤던 내용 중에는 아이가 친구에 대한 배려심이 부족하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뭐 영어 선생님이 쓰신 여러 가지 세태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는 이 친구가 뭐 데일리 어떤 어휘 평가를 받는데 평균 미만의 성취도를 보였다. 또 담임 선생님이 쓰신 내용 중에서 지각이 좀 많고 적극성이 부족하다. 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상 합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현대고를 비롯한 자사고 입시를 준비하려면 사실 자기소개서에 대한 시간 투자도 굉장히 많이 돼야 되고요. 이후에 면접에 대한 준비도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쪽에 상담하는 친구들, 제가 관리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현대고를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미 여름방학 때 자소서 초안은 다 나왔어요. 이제 2학기 보면 중간 기말, 뭐 중간고사가 요즘엔 없는 학교들도 좀 있더라고요. 중간 기말을 거치고 11월 첫 주, 둘째 주 정도에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면접에 대한 트레이닝이 한 달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사실상 굉장히 시간 소요나 노력이 많이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정말 꼭 자사고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시간 투자를 해서 합격을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 시간에 차라리 뭘 시키자. 수학 문제 한 문제를 더 풀리자. 그래서 내년 내신에 대한 어떤 성적을 확보하는 쪽으로 전략을 잡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에 자사고 진학을 권유하고 계시는 고민하고 계시는, 아직까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좀 있으시다면 이 친구의 합격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한번 먼저 점검을 좀 하시고 결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제가 지금 물론 이제 학생부만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랑 상담을 하게 되면 저는 이제 그런 부분도 봐요. 이 친구의 어떤 면접에 대한 경쟁력이 어떤지. 사실 면접도요. 아이들은 사실 생애 최초로 겪는 면접이잖아요. 면접도 쉽지 않습니다. 이거 면접 같은 경우 물론 자소서를 기반으로 한 질문이긴 하지만 한 3문제 정도 주어지고요. 평균적으로 4분 정도 답변할 시간을 줘요. 그러면 3문제 4분 정도면 한 문제당 답변 시간이 한 1분 정도 소요되는 거잖아요. 아이들은 평생 1분 동안 본인이 혼자 얘기해 본 기회가 수행평가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1분을 면접관들 앞에서 나의 생각을 바탕으로 이 면접관들을 설득을 한다는 게 사실상 우리 아이가 그냥 어느 정도 뭐 말을 잘해요. 이런 정도로 가능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 이제 그런 것들, 시간 소요가 좀 많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례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학교 1학년 남학생 외고 진학을 희망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아빠가 외고 보낼 거야 라고 했더니 친구들이 뜯어 말렸다던. 왜냐면 아빠는 의학계열 나오셨어요. 근데 아들내미는 외고를 가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적으로 어떤 방향이 좀 다른 케이스인데 이런 경우 이 아이가 외고를 진학을 했을 때 향후의 경쟁력이 괜찮을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아까 이미 다 말씀드렸었어요. 인문계열이다라고 하면 저는 외고라는 선택지는 정말 최적의 선택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또 하나 뭐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전공어가 있잖아요. 외고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언어를 전공해서 나중에 먹고 살 길이 있을까요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외고 나왔다고 해서 나중에 대학에 갈 때 그 어떤 언어 관련된 학과로 진학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거는 그 아이의 어떻게 보면 영어와 같은 하나의 수단이 될 뿐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외고에 대한 상담들 너무 많이 해서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 학생부나 여러 가지 그 준비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뒤쪽에서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 친구한테 제가 상담을 했던 내용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비율은 그 부분은 사실 학습 설계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외고를 가겠다는 친구 아까 사전 자료 이 친구가 공부한 내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먼저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공부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가 어떤 문제가 좀 있었냐면 수학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케이스냐면 1학년 학생이었으니까 사실 이 지역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1학년 정도가 되면 고등수학을 나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게 얼마나 완성도가 있든 없든 간에 일단 진도는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친구 같은 경우 아직 그 단계까지 진행이 못 됐고 왜냐하면 이제 초등 수학의 어떤 학원을 다니면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 학원을 다니면서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학원의 어떤 커리큘럼이나 여러 가지 어떤 티칭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이와 맞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 학원에 대해서 거의 공포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맞지 않는 커리큘럼에서 학습을 한 6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당연히 학원도 싫어지고 수학도 싫어지고 이제 이러면서 차츰차츰 지금 이제 수학적으로 조금 문제가 생긴 케이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친구한테 제안을 했던 것 중에 하나 뭐였냐면
지금 이렇게 학원에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막 대형, 막 10명, 20명 있는 데서 이 친구가 다른 친구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 구조는 사실상 아이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 일단은 중소형 학원에서 소규모 그룹 뭐 4명 내지 5명 이렇게 하는 학원에서 진도를 어느 정도까지 진행을 하시되, 이런 식으로 진행할 때 가장 꼭 신경 쓰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과외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과외 너무 많으니까. 과외나 소규모 그룹형 수업들의 경우 장점은 아이에게 굉장히 최적화된 어떤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한계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도가 늦어질 수 있고 정말 그냥 아이의 어떤 그 학습 상황에 따라서만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정도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규모 학원 내지는 개인 과외 이런 걸로 진행을 하시게 되시는 어떤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진도라든가 커리큘럼이라든가 교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핸들링을 분명히 학부모님들이 좀 어느 정도 하셨으면 좋겠다. 그냥 선생님에게 맡겨두시지 말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 올해 안에 어디까지 진도를 끝내세요. 저랑 상담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친구는 지금 대형학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국어 영어는 대치동 대형학원의 탑반이었어요. 근데 이제 수학 같은 경우 그렇게까지 못 하니까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많이 되신다라고 하셨었는데, 사실상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올해까지는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대신 올해 안에 이 정도 진도에 이 정도 교재까지는 마무리를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학습 상담을 좀 드렸다는 거.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사례에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대형, 옆집 친구가 다녀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은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내 아이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공부하고 있는 면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중간 점검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비용도 뭣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시간이거든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 중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의 5개월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기간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공부를 잘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혹시나 국어, 영어, 수학, 과학에 있어서 고등 과정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 아이에게 적합하지 않는 커리큘럼 혹은 적합하지 않는 교재로 진행이 되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반드시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 말씀을 좀 드려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 선택에 대한 부분들 좀 정리를 하자면, 학생의 장단점에 대한 객관적인 점검 필요하다. 정말 얘가 내신이 그만큼 나오는 친구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 목표로 하는 대학 및 학과, 사실 지금 이쪽 지역의 어머님들이 어느 정도의 어떤 대학의 어떤 선을 정해놓은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서성한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이하는 사실 생각하지 않으시는 단계고, 그리고 저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대학이 사실 우리가 행복을 결정해주던 시대는 끝났어요. 그쵸? 뭐 대학 간다고, 좋은 대학 간다고 해서 뭐 반드시 아이가 행복한 건 아니나, 저한테 그런 얘기들 하세요. 상담 오시게 되면 아버님들이 요즘에는, 예전에는 사실 아빠들이 되게 무관심했던 사례들이 되게 많았는데 아버님들이 상담 오시는 사례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세요. 제가 지금 어느 기업에 뭐 인사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회사의 어떤 서류를 패스시키는 정도가 이 정도 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무들을 내가 하고 있다 보니 우리 아이가 그래도 이 정도 선의 대학은 진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 어떤 대학을 진학을 하려면 내신으로 어느 정도, 뭐 어떻게 확보를 좀 해야 될까요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들을 하시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유튜브로 송출이 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 굉장히 조심스러우나,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고등학교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서성한 정도까지 진학을 하려면 그래도 각 학교별로 상위 10% 정도의 성적은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외고, 자사고, 일반고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으나 막 30%, 40% 이렇게 어떤 내신 성적을 확보해서는 아무리 서류를 잘 갖추셔도 사실 원하시는 대학에 진학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사고 진학을 결정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합격 가능성에 대한 부분. 만약에 서류를 봤는데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가장 올해 중3 친구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1학년 때 무단 지각, 무단 결석이 되게 많아요. 예전에는 전혀 없던 경우였거든요. 사실 이게 이제 어떤 케이스냐면, 이 친구들 1학년 때까지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제 사실 모두가 처음 겪는 시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몇 시까지
로그인을 해서 들어와야 출결로 인정돼라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경각심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3분 늦게 들어가고 4분 늦게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다 무단 지각으로 체크된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서 만약에 그런 어떤 케이스가 많다라고 하면 사실상 자사고 합격은 어렵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아무리 이 학교가 좋아도 시간 낭비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일반고 쪽으로 진학을 결정을 하시고 남은 5개월을 정말 학교의 내신 성적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습 전략을 잡으시는 게 더욱더 효율적인 시간을 좀 보내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가장 중요한 거 이거 희망 고등학교 진학 이후에 대한 과목별 경쟁력. 제가 이 부분을 지금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10명 상담하면요. 10명이 모두 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 최적화된 상태로 학습을 하고 있는 케이스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에 대한 점검을 했는데 지금 현재 수투 진행을 하고 있어요. 중3 친구인데. 뭐 진도상으로는 큰 무리가 없죠. 그러면 너 수상하는 어떤 교재들을 진행을 했니? 어떤 교재들을 봤었니? 라고 물어보면 뭐 기본 정석 하나, 센 하나 정도 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요 정도 교재로 물론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만들었는지에 어떤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요 정도 교재로 진행을 했을 때 뭐 센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풀었어요. 라고 했을 때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신 10%선 어렵습니다. 최소한 2단계의 교재는 더 가야 되거든요.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너 이 상태로 수상화를 완료를 했을 때 내년에 내신 괜찮겠어? 라고 아이에게 물어보면 아이는 10명의 아이들이 전부 다 걱정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아직 그렇게까지 점수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선생님. 뭐 92점에서 96점은 나와줘야 안정적으로 이 대학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전 지금 수투는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사실 되게 걱정이긴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걱정을 하고 있는데 왜 공부를 너 하지 않았어? 라고 물어보면 학원에서 이 진도를 나가고 있으니까 사실 수투 나가면서 수상화 복습을 하기가 선생님 쉽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최소한 뭐 일주일에 하루 정도 시간을 빼서 어차피 지금 개념이나 어느 정도 유형학습까지는 다 된 상태니까 교재 한 권을 더 끝내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니? 만약에 그게 정말 너 혼자 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뭐 일주일에 한 번 온라인 과외쌤이라도 붙어도 질의응답이라도 진행하면 되지 않겠어? 이제 이런 식으로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죠. 선행진도 중요하지만 내년에 1학년 1학기 내신이 안 나오게 되면 사실상 수시 진학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선행 좋아요. 다 진행하고 계시는 과정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주요 과목들이 전부 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하다못해 한국사까지 내년 1학년 1학기 내신을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학습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하나 이쪽 지역 아이들이 가장 실수하는 요인 하나를 짚어드릴게요. 영어입니다. 영어 제가 뭐 지지난주 상담했던 친구였는데 대치동의 언어 어학원 탑반이었어요. 뭐 토플하고 뭐 몇 점, 뭐 모의 토플 보면 몇 점. 뭐 작년에 수능 영어 모의고사 풀어봤더니 저 뭐 90 몇 점 나왔어요. 뭐 잘하죠. 그러니까 엄마는 안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묻습니다. 내신 문제에 모의고사 형태로 출제가 될까?를 물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쪽 지역의 아이들이 영어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오는 이유는 본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해서라기보다는 영어에 노출된 시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독해라는 거는 대략적인 어떤 흐름을 잡고 내용 파악하는 문제들이잖아요. 이거 다 잘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강남 지역의 뭐 일반고든 자사고든 간의 내신 문제를 독해 문제로 출제를 할까요? 독해 문제로 출제를 하게 되면 변별력을 낼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럼 이제 제가 10명의 아이들에게 물어요. 그러면 네가 취약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 아이들 영어 뭐가 약한가요? 10명 중에 10명이 근데 사실 제가 아직 문법이 10명 중에 10명이 제가 아직 어휘가 그래서 방금 전에 좀 전에 영어 선생님 제가 여기 그 센티움 본장님 현대고 담당하신 강연 살짝 뒤에서 들었는데 문법 하시더라고요. 강조하신 이유가 이런 이유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모의고사 점수가 안정적이다. 뭐 고3 수능을 풀렸을 때 안정적이다라고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문제로 내신은 출제되지 않아요. 그 말씀을 조금 꼭 강조를 드려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영어나 수학 위주로 말씀을 드렸지만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한국사를 전 과목을 펼쳐 놓으시고 우리 아이가 내년에 1학년 1학기에 내신을
확보할 수 있을 만한 준비의 어떤 완성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과목이 있다라고 하시면 지금부터 5개월 동안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라는 거, 그 얘기들을 좀 드리고요. 24년 올해 고등학교 입학 전형은 뭐 이미 다 확정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자사고들 학교별로 다 홈페이지에 공지되었고요. 뭐 외고 국제고도 다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입학 전형은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것만 말씀을 드려요. 이제 제가 가장 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 외고나 자사고를 썼다가 혹시나 안 될 경우, 되게 먼 지역에 전혀 내가 선호하지 않는 고등학교에 배정되면 어떡하죠를 우려하시는 케이스들이 조금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뭐 1지망에서는 외고나 자사고 중에 한 학교를 쓰실 거고 2지망에서 2개 학교를 선택해서 쓰실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경험적으로 작년의 사례들을 봤을 때 외고 자사고에 지원을 했다가 불합격한 친구들 중에 본인이 그 2지망에서 쓰지 않은 학교에 배정된 경우는 적어도 제가 아는 한은 없었습니다. 이 말씀까지만 드릴게요. 자, 이제 5번째로 갑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어떤 학교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게 결정이 되었다라고 하면 드렸던 대로 합격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제가 아까 이 설명회의 서두에 대원외고, 한영외고, 현대고, 세화여고, 그리고 압구정고 이런 정도로 중심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학교가 조금 한정될 수 있는 부분 양해해 주시고요. 이게 모든 학교들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렇게 학교를 분석하는, 아이들 성향에 맞는 학교를 분석하는 어떤 설명회만 이 지역에서 15년 가까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되게 별의별 사연들이 되게 많았는데 학교에서 항의 전화가 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일반고랑 자사고를 같은 잣대로 놓고 비교를 하면 어떡하느냐, 뭐 이런 항의 전화 제가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학교가 좋다, 뭐 어느 학교에 지원을 하면 합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각 아이의 어떤 특성별로 적합한 학교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이제 외고부터 갑니다. 23년 대원외고, 한영외고 경쟁률 현황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나 이제 외고 선호하시는 어머님들이, 고민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실까봐. 일단 외고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1단계에서 영어 내신 성적이 반영이 되고 국어 사회 성적부터 동점자 순으로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대원외고 같은 경우는 각 학과별로 전년도 경쟁률이 중국어과 1.33부터 가장 높았던 경쟁률이 스페인어과 1.50이었고요. 한영 같은 경우도 가장 낮았던 경쟁률은 중국어과 1.30, 그리고 스페인어과 1.60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대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전 학과가 다 1.5대1 미만이잖아요. 그쵸? 1.5대1, 지금 제일 뭐 높은 학과가 스페인어과 1.5대1이죠. 1단계 전형에서 1.5배수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경쟁률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영어 내신 성적만 반영이 되고 지원자 전원이 2단계 면접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국어 사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 근데 상대적으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영어는 다 A인데 국어나 사회 과목에 삐끗했던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뭐를 목표로 하셔야 되겠어요? 1.5대1 이하의 성적이 나오는 학과 쪽으로, 이하의 성적이 나오는 학교 쪽으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보니까 대원의 어느 학과 경쟁률이 한영보다 조금 부족한, 한영보다 낮은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냥 경쟁률이 낮은 대원을 쓸까요? 이런 얘기들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학교별로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 다릅니다. 지원하는 아이들의 준비 상황이 달라요. 단순히 뭐 내신만을 놓고 보실 건 아니고 학생부 그리고 면접 이런 상황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뭐 공개적인 설명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고요. 단순 경쟁률만 놓고 여기는 높고 여기는 낮고 이렇게 비교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 얘기를 좀 드려요. 그리고 하나 또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외고 국제고 제출용 학생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제 그 지원을 할까 말까, 그럼 우리 아이가 지원을 했을 때 합격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를 가장 먼저 보시는 요소들이 이제 학생부에 대한 부분일 텐데, 외고 국제고 제출용 학생부, 뭐 사실 자사고도 마찬가지예요. 현대나 세화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제출되는 학생부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의 많은 부분이 가려집니다. 도말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당연히 수상 경력 3번, 그러니까 1번이 뭐 아이 어떤 인적에 대한 부분이고 2번이 출결이고 3번이 이제 그 교내 대회 참여 이력이거든요. 당연히 출결은 다 오픈이 돼서 반영이 되고요. 뭐 점수화도 되죠. 그리고 수상 경력은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다고 해서 너무 많은 고민을 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교과학습 발달사항 5번에 당연히 영어, 국어, 사회 이렇게 성적들 같은 경우는 원점수는 제외되고 그냥 성취도 A로만 반영이 되니까 91점, 99점 다 동일하다. 요거 이제 외고의 경우예요. 현대고나 세화여고 같은 자사고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 아예 반영이 안 되고 얘가 다 가려지니까 그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교과학습 발달 상황 내에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각 과목별 선생님이 수행평가를 중심으로 작성해 주신 내용들인데 이거 전체적으로 다 가려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단순 합격을 위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거는 이제 담임 선생님이 기재한 내용들인데 1, 2학년 행특만 반영이 되고 3학년 행특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3학년에 지금부터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나 동생들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거듭 부탁드리는데 이런 외고나 국제고, 전국 단위 자사고, 지역 자사고들을 고려를 하신다라고 하면 정말 그 합격을 위해서 어떤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셔야 되는 것은 중3이 아니라 중1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 학생부를 받았을 때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은 뭐냐면 창체라고 해서 이제 아이들 뭐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 진로 활동한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자유학교 활동 내용이에요. 1학년 내용을 가장 비중 있게 봅니다. 제가 그렇다는 것은 학교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여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반영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독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외고나 국제고 제출용 학생부에는 가려지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또 자사고 제출도 마찬가지예요. 가려지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보여지는 부분에서 결과가 있게 되면 사실 합격 가능성이 낮다라는 부분들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고, 독서 같은 경우 경쟁력을 발휘하려면 아이들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공통으로 꽉 채우는 거거든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공통은 담임 선생님한테 제출을 해요. 아이들 독서 어떤 그 포트폴리오를. 과목별 독서 이력들은 담당 선생님께 가서 제출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담임 선생님한테 제출하는 건 심리적인 장벽이 없어요. 근데 이제 각 과목별 선생님들한테 가서 무언가를 제출하는 것은 내가 너무 아이들 표현에 의하면 좀 나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꼼꼼하게 챙겨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공통을 고르게 독서 이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학생부 관리에 최적화된 아이들이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어느 정도 다 학생부가 완료가 된 상황이니까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보셔서 합격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6번째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원학교를 결정하셨으면 최소한 아이와 함께 그 학교의 입학 전형에 대해서는 정말 한 줄 한 줄 뜯어가면서 숨은 의미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상담 오시는 어머님들 중에서 그냥 대략적으로는 알아요 라고는 하시는데 입학 전형을 세세하게 보시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입학 전형에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숨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뭐 한영, 외고 그리고 대원외고는 입학 전형은 동일하니까 그냥 한영외고 입학 전형 가지고 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단계는 교과 점수랑 출결 반영이 돼서 1.5배수 선발한다. 그래서 이 1.5배수 선발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1.5배수 경쟁률이 넘지 않으면 전원이 다 면접으로 갈 수 있으니 내신에서 조금 삐끗한 친구들도 가능성이 있다. 대신 문제는 만약에 영어에서 뭔가 B가 있다라고 하면 감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국어나 사회는 상관없지만 2단계 면접에서 1단계 성적이 또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만큼의 어떤 그 영어에서 감점당한 요소들을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 사실 쉽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영어는 다 A 갖고 있으시는 게 안전하고요. 어쨌든 전형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전형에 보시면 면접은 자기주도 학습이랑 인성 영역을 포함해서 면접을 이제 치르게 되지만 그 아래에 면접을 위한 사전 단계인 서류 평가도 면접 점수에 포함됐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제출하는 학생부 그리고 제출하는 자소서도 면접의 시작으로 보기 때문에 점수화해서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학생부 경쟁력 보셔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자소서에 많은 어떤 시간이나 노력을 투자하셔야 된다는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강조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 외고면 외고, 그리고 자사고면 자사고, 다 같은 어떤 전형으로 선발하는 것 같지만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학교별로 약간의 차이들이 있어요. 학교의 어떤 원하는 인재상들을 넣어놓은 거죠.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어 대원 같은 경우에는 2단계 전형, 면접까지 치렀는데 동점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일단 첫 번째 면접 점수 높은 친구를 뽑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자기주도 학습과정 항목이 높은 학생을 뽑겠어요까지는 사실 대원이랑 한양이 동일해요. 근데 그 다음으로 놓고 가면 대원은 인성 영역 점수가 높은 친구를 뽑겠어요가 그 다음 세 번째 조건입니다. 그런데 한영은 자기주도 학습 과정까지 반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으로 보는 게 대원과 다르게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 항목을 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뭘까요? 이거는 학교별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평가의 중요성을 당연히 보겠다는 거니까, 대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인성 영역에 자소서든 면접이든 힘을 실으셔야 되는 거고요. 한영도 마찬가지로 지원 동기나 진로 계획에 힘을 실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에 따라서 다른 부분들이 있으니 이건 현대고나 세화여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의 입학 전형은 정말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보시는 게 이게 어떤 숨은 의미를 갖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많이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자, 그리고 7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생부는 이미 어느 정도 다 완료가 됐고, 그럼 결과적으로 나의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자소서 내지는 면접인데, 도대체 자소서나 면접은 그럼 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거. 그래서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합격생은 스스로 소재를 선택하고 스스로 그리고 사례로 설득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저희 이제 자소서 초안 여름방학 때 어느 정도 다 완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저한테 지도를 받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뭘 써주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사실 끝났고요. 저는 계속해서 아이한테 물어요. 네가 중학교 때 공부했던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가장 너에게 적합했던 공부 방법은 뭐야? 해서 자기주도 학습 과정을 채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지도를 해서 아이가 이제 초안을 써서 저한테 보내는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 이게 첫 번째 줄은 아이가 쓴 것 같은데 두 번째 줄은 엄마가 손을 댔네 라는 느낌이 되는 문맥들이 있어요. 제가 그걸 구별해낼 수 있다는 것은 학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소 좀 유치하고 다소 화려하지 않더라도 분명한 건 이 아이의 자소서는 이 아이의 머릿속에서 나온 소재를 중심으로 작성이 돼야 된다라는 거. 절대적으로 엄마 아빠가 대신 써준 어떤 박사급의 자소서로는 어떤 외고도 어떤 자사고도 합격하실 수 없습니다. 그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인 스스로 쓰되 대신 그럼 저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소재가 A, B, C가 있을 때 이 소재 중에서 A 소재를 쓰는 게 너의 어떤 역량을 좀 더 잘 보여줄 수 있겠다. 내지는 요 문맥은 좀 요렇게 바꾸는 게 너의 어떤 강점을 드러낼 수 있겠다. 심지어는 마지막에 제가 어떤 단어 하나를 조금 바꾸고 싶어도 너 이 단어 뜻 알아? 너 이 단어 써본 적 있어? 라는 것을 묻고 바꿉니다. 그래서 자소서는 절대적으로 아이의 색깔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요. 사례로 설득한다라는 거는 전형적인 저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의 나열식의 어떤 자소서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내가 영어 공부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했고 이런 문장을 만들어 봤고, 수학은 공식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봤고, 사회과학은 공부할 때 오답을 줄이기 위해서 문제 위에 이런 식의 어떤 오답, 이런 식으로 정말 구체적인 사례가 들어가야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현대고 자소서를 이렇게 보다 보면 10명의 자소서를 보면 6명의 자소서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전형적인 어떤 자소서의 역할 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색깔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 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면접은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한 3문제, 4분 정도. 그래서 이게 학교마다 또 달라요. 어떤 학교는 대기실에 들어가면 이 친구의 면접지를 주고 1번, 2번, 3번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본인이 숙지한 다음에 들어가서 1번 문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2번 문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그런 학교들도 있고 어떤 학교들은 들어가서 면접관이 이걸 육성으로 불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고 해마다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학교에 적합한 방식으로 훈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일본을 혼자 얘기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을 수 있으니 뭐 우리 아이가 이야기를 그냥 말을 잘한다라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 자소서가 나오게 되면 그 자소서에서 출제 가능성이 있는 예상 면접 질문들 그리고 이 예상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인지에 대한 키워드 스크립트까지 다 정해져 있는 상태여야 들어가서 아이가 원활하게 면접을 치를 수 있다는 거 그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사실 외고랑 자사고들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나 면접에서 큰 형태의 차이가 없어서 제가 이따가 현대고 세화여고 드릴 때도 거의 같은 흐름이 진행이 될 거예요. 자, 8번째 자소서 초안 작성은 데드라인이 추석 연휴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 때 거의 다 완성이 됐지만 지금 이제 뭐 어제 그저께 마지막으로 저한테 어떻게 해요? 라고 문의 주신 어머님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마지막 기간은 마지막으로 자소서를 쓰실 수 있는 기간은 이번에 다행히 추석 연휴가 기니까 해결을 좀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뭐 한 3, 4일 동안은 아이를 붙잡고 쓰면 충분히 가능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에 대한 부분들 이제 자소서 초안 작성에 대한 부분들 당연히 학생부를 바탕으로 하시되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외고나 자사고에 제출되는 학생부들 중에서는 가려지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것을 그 학생부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아이가 했던 모든 경험 다 괜찮습니다. 모든 경험 다 괜찮다라는 거 활용하셔서 아이가 쓰고 아이의 어떤 소재나 이런 것들은 아이가 생각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아이가 쓰고 엄마가 약간 검토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만 자소서의 어떤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부분들 강조를 드리고요. 자, 이 부분은 지금 이제 그 자사고들, 현대고나 세화여고를 비롯한 학교들, 그 광역단위 자사고, 지역자사고의 경쟁률 현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 현대고 같은 경우는 남학생들은 딱 떨어지게 그냥 다 지원을 해서 전원 합격 이렇게 갔고요.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198명 모집에 293명 정도가 지원을 해서 1.48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보였습니다. 세화여고도 거의 비슷했어요. 여기 지금 그 1.43대 1 정도 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자사고들 같은 경우에는 1.5대 1 미만이기 때문에 추첨 생략 면접, 그러니까 이제 추첨 없이 지원자 전원이 면접을 치르고 최종 합격자가 된다는 거. 그래서 가장 베스트한 경쟁률은 저는 사실은 추첨 생략 면접 단계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면접 생략 추첨 이렇게 되면 너무 속상하죠.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추첨해서 떨어지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면접을 보고 나면 어떻게 보면 좀 옥석을 걸러내는 그런 어떤 장치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좀 긍정적일 수 있다. 그래서 1.5대 1 미만이 제가 바라는 가장 최적의 경쟁률이고 현대고 지원하려는 남학생 어머님들이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작년에 이랬다고 하는데 약간 또 그런 느낌도 드시나 봐요. 경쟁률이 높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안 좋은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현대고를 생각하는 좀 섬세하고 꼼꼼한 성향의 남학생이다라고 하면 사실 자소서나 면접에 투자되는 시간 없이 진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최상의 선택지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물론 어떤 뭐 여학생들한테 내신에 있어서 좀 불리함이 있지 않을까. 이거는 과목별 학습 상태를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겠으나 경쟁률이 1대 1이다. 원서 넣으면 올해도 사실 뭐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원을 했을 때 크게 시간 투자를 하지 안 하고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해서 현대고를 가고 나머지 시간에 공부하고 이런 전략을 삼으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아까 대원외고랑 한영외고의 차이점을 제가 살짝 말씀드렸었어요. 동점자 처리 기준에서 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들을 좀 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원외고 같은 경우에는 인성 영역 점수가 높은 학생들을 선호를 했고 한영 같은 경우에는 지원 동기나 진로 계획 부분에 있어서 점수가 높은 친구들을 우선순위로 선발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현대고랑 세화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고 같은 경우도 동점자 이 우선 선발 순위에서 보시면 현대고는 1순위에서 인성 영역 점수가 높은 학생을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소서 쓰실 때 당연히 인성 영역 작성에 조금 더 시간을 기울이셔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에 비해서 세화여고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인성 영역 점수가 높은 학생들 배점을 하지만 두 번째 보시면 미인적 결석 일수가 적은 학생을 뽑겠다. 이렇게 아예 명시를 했다는 거는 미인적 결석 일수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 합격 가능성은 낮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별로 어떤 부분들에서 좀 중점을 두고 있는지 이런 요소들 다 입학 전형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기소개서의 어떤 네 가지 항목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사실 외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원외고, 한영외고 동일합니다. 현대고, 세화여고랑 다 동일한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작성을 하고 다만 차이점은 외고는 1,500자, 자사고들 같은 경우 1,200자 작성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제출용 자소서가 1,500자, 1,200자라고 하더라도 처음에 이 분량에 맞춰서 작성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이번 추석 연휴에 아이들이랑 막 쓰실 거니까 처음에 쓰실 때는 모든 소재들을 다 나열하셔서 쓰세요. 그럼 제가 경험해 보니까 최소한 초안이 3,000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3,000자를 다 작성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내용들 중에서 최적의 내용만 남기면서 지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알곡과 같은 외고 제출용 1,500자, 자사고 제출용 1,200자를 만드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1,500자나 1,200자를 목표로 두고 쓰시게 되면 사실상 아이의 어떤 역량을 드러내시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부수적인 거 다 지우시는 거예요. 3,000자 쓰시고.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간단하게 키워드를 보면 자기주도 학습 과정, 그래서 학습을 위해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보고 했던 사례. 제가 상담해보면 이거 읽었는데 무슨 내용을 쓰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자기주도 학습 과정은 실제적으로 본인이 중학교 때 공부해 왔던 경험, 그 과정, 거기서 나에게 최적화되어 있던 학습법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쓰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 지역에서 학원 안 다니고 과외 안 하고 이런 친구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학원을 다녔느냐 과외를 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영어를 공부하면서 나에게 최적화된 영어 학습법에 대해서 고민을 했느냐, 나에게 최적화된 수학 학습법에 대해서 고민을 했느냐, 이 내용들을 작성을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외고나 국제고 자사고에서 자기주도 학습 과정을 왜 중요하게 첫 번째 요소에 뒀을까요? 이 학교들은 신입생들을 받아서 학교의 좋은 프로그램, 선생님들의 어떤 열정, 또 친구들 간의 어떤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그냥 뭐 중학교 때 학원만 뺑글뺑글 돌면서 정말 그냥 뭐라 그럴까요? 화초처럼. 제가 요즘에 상담해 보면 아이들 정말 화초처럼 이렇게 앉아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진학한 다음에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말 이 친구가 본인의 어떤 학습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흔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예를 들어 뭐 영어 문법 공부할 때 다 힘들어요. 근데 나는 문법을 공부할 때 뭐 예를 들어 다른 친구들 처음에는 교재에 있는 지문만을 보고 학습을 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 내가 그 문장을 만들어보고 어떤 문법 공부를 하면서 이런 식의 어떤 문장을 만들어봤다. 이런 식의 어떤 공부법들이 들어가야 자기주도 학습 과정에서는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 같은 경우는 지원 동기는 당연히 이 학교에 왜 지원을 했는지 이런 부분이겠죠. 그리고 혹시나 외고 지원하시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대원외고냐 한영외고냐도 중요하지만 사실 외고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전공어가 있기 때문에 이 학과에 왜 지원을 했는지를 중심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현대고나 세화여고는 전공어 학과는 없으니까 이 학교에 왜 지원을 했는지. 근데 이거를 제가 초안을 써갖고 오라고 하면 아이들 100%다 홈페이지를 뒤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써갖고 오냐면 현대고에는 뭐 예를 들어 심화 학습이 가능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동아리들이 있고 뭐 예를 들어 뭐 학교의 어떤 비교과 활동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참 좋아서 지원하게 되었다 이렇게 씁니다. 정말 읽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지원 동기는 이런 겁니다. 학교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는 이 학생보다 학교 선생님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이제 원하는 건 이거죠. 이 많은 프로그램들 중에서 네가 정말 활용해 보고 싶은 거, 그리고 너의 어떤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내가 이런 식으로 활용해 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다 라고 가셔야 되고요. 지원을 써갖고 오면 10명 중에 2명이 나오는 게 옆집 언니가 다니는데 굉장히 좋다고 했다. 이런 내용 나옵니다.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예,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특히 현대고 특성 중에 하나는 오늘 이제 현대고나 세화여고 많을 거니까 현대고 특성 중에 하나는
현대고를 다녔던 엄마가 권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엄마가 다녔으니까 나도 다니고 싶어서. 근데 사실상 그런 것도 그렇게 적합한 지원 동기가 되진 않는다. 이런 부분들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요. 진로 계획은 당연히 아까 제가 처음에 중학교 때 진로 방향성 결정하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학과도 선택하세요. 그래야만 어떤 과목들이 어떤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지원 동기도 내가 이 고등학교를 나와서 대학에 가서 이런 공부를 통해서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학생부 보시면 창체에 진로활동에 아이들이 1학년, 2학년 때 썼던 내용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흉부외과 의사, 심리학자, 뭐 과학 선생님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성 영역에 있어서는 아이의 어떤 배려심, 협력 이런 것들, 아이의 어떤 그야말로 인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 뭐 학생회 활동을 했던지 아니면 이제 요즘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소재 중에 하나는 1인 1력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뭐 어떤 친구는 수업 시간 끝날 때마다 맨날 칠판을 지우고요. 어떤 친구는 분리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인 1력, 학생회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1인 1력 활동을 중심으로 본인이 어떤 활동들을 했고 친구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했고 나는 그걸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대원외고, 한영외고, 그리고 현대고, 세화여고 이제 이런 어떤 학교별 지원 전략의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자, 그럼 이제 네. 말 그대로 추첨. 네. 그러니까 참 속상하겠죠. 안 되면. 또 우리 다른 어머님들. 혹시 아까 질문 중에 하나 있었을까요? 제가 유튜브로 질문 올려주신 어머님들 중에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자, 그리고 학교별 특성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거는 이제 교과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많이 봐요. 그래서 그냥 이건 팩트만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의학 계열 희망하는 최상위권 아이들을 위해서인지 생명과학과 관련된 그런 어떤 그 전공 뭐라 그럴까요? 심화 과목들이 좀 개설이 된 부분들이 있고요. 생활여고 같은 경우에는 수학 선행 진도가 아무래도 현대고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원2 같은 경우가 이제 2학년 때 같이 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아이의 어떤 학습 상태를 보고 말씀을 드릴 때는 지역적인 위치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2개 학교에서 고민을 한다라고 하면 국어, 영어가 조금 강점이다라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현대고 지원을 조금 안내를 하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 선행심화가 좀 많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세화여고를 안내를 합니다. 자사고들 같은 경우는 그렇고 대원외고나 한영외고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무조건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이 높은 학교, 아이의 어떤 가능성 진단을 통해서 합격 가능성이 높은 학교, 학과 쪽으로 이렇게 안내를 드린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사실 오늘 하나의 학교가 더 있었어요. 이제 한대부고 같은 경우인데 제가 이 한대부고를 별도로 빼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 학교는 전형이 좀 달라요. 아까 제가 현대고나 세화여고 같은 경우에는 1.5대 1 미만이면 전원 면접으로 갑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한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전형이 성적 제한 없이 그냥 추첨으로 간다. 그러니까 만약에 100% 이하 미달일 경우에는 그냥 최종 합격이고요. 100%가 넘을 경우에는 전원 다 추첨이에요. 그러니까 면접을 뭐 1.5대 1이든 1.8대 1이든 경쟁률에 무관하게 그냥 우리는 추첨으로 선발을 한다. 면접이라는 절차 거치지 않겠다. 라는 게 유일하게 지금 오늘 말씀드린 학교 중에 전형이 조금 독특하죠. 근데 우리 지금 계속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추첨에 대한 부분은 정말 우기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하시되 저는 자소서랑 면접에 대해서만큼은 시간 투자를 하지 않으셔도 되니 사실 이건 추첨은 정말 운이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계속 얘기했지만 어디에 차라리 시간 투자를 많이 하자? 우리 아까 얘기했던 내년 1학년 1학기 내신 성적 확보하는 쪽으로 차라리 집중을 하자. 그리고 당연히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 내가
이 학교가 안 됐을 경우에 이 지방에서 지원하게 될 일반고 선택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아까 제가 영어나 수학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 이제 이 지역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성향을 좀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국어를 하나 조금 점검을 하고 말씀드릴게요. 국어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사실 그 중요성이 많이 강조가 되면서 여러 가지 학원을 보내시는 경우들도 있고, 최근 2, 3년 동안 대치동에 제일 많이 생긴 학원이 국어학원이래요. 그럴 만큼 이제 국어에 대한 관심소들도 많이 높아졌고, 사실 예전처럼 뭐 제가 상담을 했을 때 너 국어 공부는 어떻게 하니? 라고 하면 그냥 평가문제집이랑 자습서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 많지 않습니다. 사실 그냥 평가문제집이랑 자습서는 저는 국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중학교 내신을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국어에 대해서 점검을 하실 때 국어 공부는 어떻게 해? 라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이 학원을 다녀요, 저 학원을 다녀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아이 학습한 내용들을 들여다보기 시작을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이 공부를 왜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들이 좀 많고요. 국어에도 영역별로 학습법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어 학원을 물론 보내고 계시던지 아니시던지 그거는 뭐 사실 무관하게 문학, 비문학, 문법 중에서 아이가 어떤 영역에 취약한지, 근데 제가 이쪽 지역 아이들 상담해 보면 가장 강한 영역은 문학입니다. 왜일까요? 독해랑 똑같아요. 영어 독해랑. 책에 어떤 노출됐던 시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해놓으셨던 걸로 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갈립니다. 비문학 같은 경우는 해당 어떤 학원에서 그 비문학 훈련, 뭐 예를 들어 역사, 수학, 과학 이런 어떤 지문 독해 훈련들을 했던 친구들, 주제 찾고 근거 찾고 이런 걸 했던 친구들은 비문학 스킬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문학 작품을 읽듯이 비문학을 접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선생님 읽었는데 모르겠어요. 뭐 이런 얘기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한번 오늘 질문을 하셔서 너는 문학, 비문학 중에 뭐가 더 어렵니? 그리고 만약에 비문학이 더 어렵다라고 하면 비문학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이가 지금 분석적으로 독해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체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최근에 상담해보면 중학교 3학년 아이들에게서 국어에 대한 고민을 얘기해봐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법이에요. 문법이 너무 어렵다. 그런데 이걸 물어도 대답을 합니다. 그럼 문법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를 물으면 알고 있어요. 국어 문법은 외워야 됩니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알고는 있지만 이게 머리와 몸은 따로 또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국어까지도 이렇게 영역별로 제대로 학습을 하고 있는지.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본인이 문학이 약한지 비문학이 약한지 이런 것조차도 지금 감이 없다라고 하면 가장 실질적으로 진단을 해보실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고1 모의고사를 풀려보시면 됩니다. 그럼 요즘에 친절하게 되게 네이버 같은 데 치시면 뭐 고1 6월 모의고사면 국어 영역별로 쫙 나와요. 그리고 아이를 풀려보게 하시고 이 중에서 많이 오답이 나오는 부분이 당연히 이 아이가 취약한 부분이겠죠. 이 친구가 문학이 약한지 비문학이 약한지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커리큘럼에서 그 취약점 부분들을 잘 해결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시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10가지 전략이라고 해서 10가지 어떤 좀 꼭 이 5개월 동안 지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이거예요. 오늘 우리 어머님들도 지금 되게 한 2시간 넘는 시간 동안 되게 힘든 내용들을 들으셨어요. 근데 제가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되게 좋은 내용들을 막 들었어요. 근데 갈 때, 집에 돌아가실 때 어머님들의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왜? 아, 그래, 나는 이제 알았어. 근데 마음이 이렇게 시원하게 뚫리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걸 애를 어떻게 움직이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는 사실 어머님들과 상담하는 것보다는 아이들과 상담하는 게 좋아요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요즘에 워낙 이제 컨설팅하는 업체들 많고 초등학생들 대상으로도 막 뭐 여러 가지 검사들을 받으시다 보니까 그런 케이스 있어요. 어디 가서 상담 받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너는 지금 뭐 중학교 때도 성적 별로 안 좋으니까 그냥 집 근처 일반고 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거기서 되게 상처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랬던 경험들이 있어서 어머님들이 저한테 상담을 오실 때 아, 우리 아이는 일단 빼고 저만 가겠습니다라고 하셔서 이제 혼자 오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저랑 상담을 하고 가시는 어머님들의 어떤 반응들을 보면 이게 약간 말끔하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나는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아이한테 설명을 해줘야 될까? 우리 아이는 사실 아직까지는 철이 없어. 뭐 특히나 또 남학생들 같은 경우 좀 늦게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거니까 심란한 마음만 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제일 강조드리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거였어요. 아이를 움직이게 하고 싶으시면, 이거 엄마가 알아봤자 심란하기만 하거든요. 아이를 움직이게 하고 싶으시면 정확한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아이가 내가 얼마만큼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떤 과목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당연히 해당 시기에는 제가 하는 얘기를 어머님이 똑같이 어제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저랑 와서 상담을 했을 때 아이가 처음 듣는 내용처럼 이렇게 눈을 크게 들을 수도 있다. 왜? 엄마 얘기는 그냥 잔소리로 들을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조금 그 아이한테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그리고 이제 앞에 뭐 입학 전형 같은 경우는 요즘에 워낙 전문가들이 분석들을 많이 하시고, 또 센티움에서도 얼마 있다가 또 이런 분야의 전문가가 오셔서 설명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 전형에 대한 얘기는 오늘 상세하게 안 드렸고, 저는 이제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어머님들의 눈높이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고등학교에서 최소한 10% 내외의 내신 성적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1학년 1학기. 그리고 만약에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 그렇게까지 안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왜? 영어 수학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 통합과학, 통합생, 한국사까지 다 챙겨야 되니까 남은 5개월 동안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일단은 1학년 1학기 과정 준비에 올인을 하셔도 괜찮다. 그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제가 오늘 이제 뭐 1시간, 시간적인 어떤 제한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했던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유튜브로 전달되는 설명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서 말씀 못 드렸던 점들은 뭐 김은영 교육 전문가 이렇게 치시면 제가 뭐 기고했던 글들 내지는 뭐 이렇게 방송 뭐 이런 거 했던 것들 쭉 확인이 되실 거니까 거기서 보시면 조금 실질적인 내용들, 세부적인 내용들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상담 문의라든가 문의 주실 것들 있으시면 상단의 번호로 문자 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좀 그래도 시작할 때에 비해서는 표정들이 좀 밝아지셔서 다행입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